지금부터 철강TV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강TV 김준상입니다. 오늘은 스테인레스의 서정환 박사님 모시고 스테인레스 20주년에 관련된 소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이 자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철강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우리 20주년을 축하해 주시는 목소리가 들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이 사업을 이끌어올 수 있는 힘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역량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요. 그러나 단 하나 제가 참 성공적이었던 것은 저희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들과 같이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제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철강 산업과 관련된 이 산업 연구에 대한 열정, 이 산업에 대한 스터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산업 전문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열정 하나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실현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저는 그래도 포스코라는 데 처음 인연을 맺어서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틸에서 이런 기회를 가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다행을 생각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이 하나의 산업의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과 많은 경력과 이게 오히려 매크로적인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여기는 또 실무적인 것도 필요해요. 사실 산업 전문가 되려고 하면 책만 봐가 됩니까? 공장에도 가봐야 되고 그 현장에 있는 사장하고도 이야기도 해야 되고 실제로 영업하는 데도 가봐야 되고 이런 경험까지 다 합쳐져야지, 거기다가 많은 지식이 다 합쳐져야지 하나의 산업 전문가로서 자기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적어져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부를 하지 않고는 이 정부가 하는 이런 정책이 수익 규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감히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도 그런 이야기. 20년 되셨던 소감이랄까, 아니면 또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참 그 운이 좋은 회사였습니다. 사실 한국 철강 산업 역사를 이렇게 놓고 보면요, 예를 들어 해방 후 6.25를 거치면서 쭉 지금까지 한 70년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을 놓고 보면 정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던 2004년 전입니다. 2000년. 그 이전까지는 한국 철강 시장은 매우 포스코 중심적 시장. 그래서 실제로 정보가 필요 없어요. 포스코 가서 물어보면 그게 정보고 그게 따라가면 됐는데, 98년 IMF를 거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 소위 포스코 독점의 문제가 제기되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대 하이스코와 포스코의 열연 분쟁 이런 것도 생기고, 또 그 이후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현대가 한보를 인수를 하고 고로를 진출하고, 이게 전부 2000년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스틸랜스 창립과 좀 일정 부분 시간이 맞았네요. 그럼요. 거의 그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된 건 아니고 그건 재수라고 생각합니다. 재수. 재수라는 표현 좀 약간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전적으로 재수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재수고 운이고요. 그 시점에 정말 우리는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2004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2024년이지 않습니까? 야, 황금 같은 시기에 사업을 했죠. 저는 그 운이 참 절대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운이 좋았지만 그 운을 바탕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속 성장해 왔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실 열심히 하고, 또 돌이켜보면 2010년에 했던 우리가 한중일을 엮어서 했던 아시아 스틸 포럼이나 이런, 꼭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신문사다 이런 개념보다는 여기 어떻든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접목을 시켜서 하나의 그래야지 그게 이제 힘이 생긴다. 저는 초기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그쪽을 하면서 뭐 세미나나 교육이나 뭐 컨설팅이나 이런 걸 많이 추진하면서 사이 언론인과 연구원들을 결합을 시켜서 하는 사업을 조금 네. 갔거든요. 그게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2024년에 돌이켜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은 자산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힘이 돼서 네네. 이제 그럼 뭐 지금 20년은 아까 좀 겸손하시게도 뭐 재수가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지난 20년을 좀 살짝 돌아보셨다라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넥스트 20년에서 지금까지와 좀 다른 20년이 예상됐는데 앞으로 20년에 대해서 혹시 박사님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앞으로 좀 계획은 또 어떤 가치를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무슨 산업 단위의 정보 시장이라는 게 큰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뭐 산업 전문 신문이다 뭐 이런 개념으로 비즈니스를 이제 뭐 아시아 일본도 있고 있지만은 이런 형태의 산업 전문 신문의 개념 이런 거는 그렇게 오래 가기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물론 지금까지는 이제 그거 덕분에 회사가 상당히 그 성장하는 데 도움은 됐지만은 네. 그래서 그런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상당히 미리미리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대응이 뭐냐 여러 가지 대응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회사로 봐서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예. 첫째는 이제 이 세상이 이런 단순 우리가 스틸데일리가 하는 이런 문자 시대에서 영상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의 시대로 바뀌는 과정에 우리가 빨리 그 변화를 캐치업해서 네. 우리가 그 시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영상의 시대로 가는 데를 우리가 빨리 선도적으로 우리가 장악을 하자. 네. 또 하나는 그 동남아 시장이 세계적인 철강 시장 중에서 남은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실 그 시장에 우리의 사업 기반을 거기서 좀 구축을 하자. 네. 특히 이제 포스코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고 해서 네. 우리가 동남아 진출해서 이 정보 사업도 동반 진출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보자. 이런 게 이제 이고요. 막 그런 노력이 전반적으로 가능하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역량을 높여야 됩니다. 네. 네.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지식을 기반으로 가능한 일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과거에 뭐처럼 우리가 신문, 정보 이런 영역으로만 가지고는 최소한 우리 회사가 넥스트 20년을 완전하게 만들어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지식 기반으로 네. 내부 역량을 높여서 네, 그걸 네. 바탕으로 앞에서 말한 그런 그 동영상으로의 진출, 동남아 시장의 진출. 네. 이게 제가 제시하는 넥스트 20년 스틸앤스틸의 비전입니다. 그런 말씀 두 가지 중에서 동영상 시대는 철강 TV라는 유튜브 채널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철강 TV에 대한 소개를 이 박사님 뜻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저는 생각엔 유튜브 공간이라는 것은 참 저한테 정말 놀라운 공간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정보가 집중되는 공간이 결국 이 IT 시대에 우리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공간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해보자. 그게 유튜브 시장에서 우리가 뛰어드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글로 많이 쓰더라도 요새 특히 젊은 사람들은 긴 걸 읽기 싫어합니다. 네. 저 자신은 뭐 더더욱 읽기 싫어하고요. 네. 이제는 바로 보고 듣고 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도 강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뭐 그쪽 시장으로 우리가 진출은 저는 롱런한 트렌드를 보면 네. 아주 당연한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사업이라는 것은 꼭 방향만 옳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속도나 타이밍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막 그런 거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겠지만 어떻든 컨트롤에서 영상의 시대로 우리가 가는 것은 새로운 넥스트 20년을 준비하는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문자 중심의 텍스트 중심의 정보 회사였다라면 이제 영상을 보완적으로 영상도 함께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철강 TV가 이제 자리매김하실 것이다. 그럼 뭐 시간이 많이 흐르면 철강 TV는 방송국도 하나 생길 수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철강과 관련된 산업 전문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스틸데일리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뭐 철강 TV라는 영상을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뭐
대면에서 우리가 세미나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전달할 네. 것이냐 이런 거는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합니다. 우리 네. 고객과의 만나는 접점. 뭐가 있어야지 그걸 고객과의 만나는 접점에서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 같이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우리가 전문성. 확보하는 일이고요. 네. 그다음에 물론 아무리 좋은 정보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채널이 없이는 또 고객과 만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 채널은 사실 다양한 게 좋습니다. 네, 네. 다양한 게 좋고 저는 이제 그 채널 중에서 철강 TV 같은 경우는 매우 파급력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상의 시대에 맞게. 그리고 세미나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회사가 이제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아주 역점을 두고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그 점도 가시적인 성과를 저는 좀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철강 TV에 대한 이용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스틸데일리가 스텔앤스틸이 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또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철강 TV도 지금 시작 단계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정상은 궤도에 오를 날이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성을 기반한 동영상 컨텐츠의 채널로서 철강 TV가 자리매김하기를 철강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들 철강인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시고 또 때로는 아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나무라도 주시는 그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20년간 이렇게 성장하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 철강사 업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존재감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강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철강TV입니다.